네, 안녕하세요. 호흡체육관의 하원노동자 발제를 맡은 문화연대 대한체육회 박연활동가입니다. 네, 제가 활동하는 문화연대는 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운동 단체인데요. 그중에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대한체육회 이름을 비틀어서 대안적인 스포츠 정책을 만들고 스포츠 미투 등 스포츠 인권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권을 누릴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호흡체육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행위원과 활동가는 뭐 체육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생활체육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교직원들과 학교 미화 노동자들 그리고 식당 조리하시는 노동자들과 함께 탁구를 쳤던 경험을 매우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문주 집행위원 같은 경우 테니스를 배우면서 그곳에 있는 그것을 관리하던 청소하던 노동자들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은 누군가의 끊임없는 노동으로 가꾸어지는데요. 정작 그 노동자들은 스포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체육과는 엘리트 스포츠가 중심이 되는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청소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노동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기는 힘든 그런 환경에 많이 놓여 있는데요. 2010년대부터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면서 노동 환경과 임금에 꽤 많은 개선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노동자들에게는 닫혀 있지만 그래도 대학교엔 다양한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한편 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좀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심시간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포츠를 진행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고 또 연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네, 우선 서강대에서 청소 노동자들을 모아서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체육관장이랑 관리소장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25명 정원이 금세 모집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한편 조금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조금 더 동적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교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종목을 배구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땅을 쓸어야 될 일이 많은 청소 노동자들이 배구를 하면서 하늘을 조금 한 번 더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고 평소에 스포츠를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저희의 걱정을 걱정과 기대를 완전히 깨부수면서 그동안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듯이 1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함께 이 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토스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끝날 때는 게임까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언론에서도 저희 프로젝트에 주목을 하면서 어, 누구나 운동할 권리를 실현하는 호흡체육관 이란 이름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담당하는 저희 활동가가 대학교에 늘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노동자들과 만나기는 좀 힘든데 이때 학생 활동가들이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또 활동비 마련을 위해서 진행한 소셜 펀딩에서 예전 노학연대의 기억을 지닌 졸업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에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들이 남겨준 메시지를 지금 화면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 메시지를 읽을 때 아주 활동가로서 굉장히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체육관을 진행하는 과정이 모두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한 대학에서는 용역업체의 반대로 체육관 대관 협조를 받지 못해서 체육관을 쓰지 못하고 야외 농구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학 내에 이런 공동체적인 연대가 없다면 호흡체육관 프로그램은 아마 진행하기 힘들 겁니다. 네, 올해 호흡체육관은 총 4개 대학으로 확장하여서 진행했는데요. 활동에 앞서서 학생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권, 스포츠권, 그리고 노학연대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3월부터 계약과 함께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종목도 요가, 배구뿐만 아니라 농구, 탁구, 발레핏 등으로 확장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서강대에선 여성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그리고 서강대 인권실천 모임 노고지리 학생활동가들과 함께 1학기엔 배구, 2학기 땐 라인댄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호흡체육관은 2022년 겨울부터 일찍이 시작한 학교답게 노동자 학생 간의 끈끈한 라포를 바탕으로 따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에서는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연세대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생활동가들과 함께 1학기엔 농구, 2학기엔 발레핏을 진행했습니다. 캠퍼스도 넓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타 대학에 비해 노동자들도 고령화된 상황이라서 좀 운동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함께 땀을 흘리며 연대를 나누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민주일반 노조 서울대 시설지회 조합원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공동행동 활동가들과 함께 탁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처음에는 서브도 넣기 힘들어 했는데 어느 순간 랠리도 이어받으면서 공을 핑퐁 주고받았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함께 나눠 먹자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떡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 쫑파티도 진행하는 등 굉장히 정겨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회대에서는 공공운수 노조조합원과 성공회대 노학연대 모임인 가시의 학생활동가들과 함께 요가와 탁구 두 종목을 진행했는데요. 다른 학교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은 전체 조합원의 거의 절반이 참여해서 매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고요. 특히 성공회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깔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중순엔 각 대학 노동자 학생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두의 운동회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익숙치 않은 종목들을 접하며 스포츠 리터러시를 높이고 다른 대학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네, 호흡체육관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여러 긍정적인 후기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서강대 여성노조 위원장님은 조합원들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호흡체육관 프로그램 덕분인 것 같다라는 덕담을 남겨주셨고요. 서울대 시설지회 유영균 지회장님은 올해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이 호흡체육관에 함께한 일이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같은 조합원이라도 서로 건물이 다르면 일상적으로 마주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스포츠를 통해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끼리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관계 면에서도 스포츠는 좋은 매개로 작동하였습니다. 네, 서강대 노고지리 여경민 학생활동가는 연대라는 게 서로 얼굴도 안 보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 호흡체육관을 통해서 다양한 노동자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호흡체육관은 참여자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데도 분명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똑같이 몸을 쓰는 일이지만 스포츠는 임노동과 달리 자율노동으로서 자기 돌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흡체육관을 통해 노동자, 학생, 활동가들은 서로 연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호흡체육관에서 하하 웃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조직부장 박정직입니다. 사실은 이번 토론을 섭외되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토론을 주로 할 때는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은 민간위탁 사업장의 개선 사항이나 지급 확인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론은 일상적으로 해왔고, 아니면 노동조합이 관심을 갖고 노동법이 개혁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은 일상활동이라는 과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노동조합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를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왜 우리가 투쟁을 성공했음에도 조직이 분열되었고, 투쟁을 패배했음에도 심지어 사업장이 사라졌음에도 직가입조합원으로 남아서 이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곳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목을 그래서 교섭과 투쟁만으로 단결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 잡아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노동조합에 관계가 안 된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단결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체 행동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교섭력을 바탕으로 교섭도 하고 사측에 어떤 걸 요구를 해서 따내지만, 노동조합이 항상 그런 행동만 하는 건 아닙니다. 늘 투쟁만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노동조합 내에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존재하고요. 그 동아리 활동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가 사실은 조직이 잠깐 주춤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특별한 한 명의 개인, 위원장이 위대해서 지회장이 훌륭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은 조합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 조합원이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고, 그 은퇴하는 순간 지도부 공백이 생기는 순간 조직이 망가지는 게 한두 번 일어나는 사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어떻게 조합원들을 주체로 만드느냐? 그거는 지속적으로 일상 속에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산행이라던가, 혹은 같이 당구를 친다거나 축구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일반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 내 동아리를 유지하는 이유와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투쟁 잘하고 투쟁해서 이겨서 그 고용 쟁취하고 고용 유지시키고 급여 인상시키고 그러면은 조직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공한 투쟁 뒤에 조직이 분열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사업장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투쟁을 이겼어요. 투쟁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회식 자리에서 너 선전전 2번 나왔는데 나 3번 나왔다로 싸우고 조직이 깨졌습니다. 사실은 조직이 이렇게 사실은 쉽게 깨져요. 우리가 이겨도 깨지고, 심지어는 조합원이 사업장이 아예 사라진 상황에서도 조합원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남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들이 유지가 돼서 그 사람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혹은 그 사람의 정서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동아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동력을 통해서 조합원이 해고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사업장이 사라져서 그 혼자 남게 되는 상황에서도 직가입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오히려 다시 재취업하는 곳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저희가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는 사실은 신규 조직화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공무관 사례인데, 그 공무관이 조직이 될 수 있었던 베이스 기반이 무엇이었냐면, 공무관들끼리 직장 내 동아리죠. 직장 내 축구 모임을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축구 모임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그게 한 40명이 됐어요. 그래서 조합을 유지를 하고 새로 신규 조합을 만들어내서 기존에 있던 그 사실 어용노조라고 하는데, 그 어용노조를 좀 부수고 다수노조가 돼서 쟁취한 사례들도 존재를 합니다. 사실 그리고 기조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직화에 필수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합이 사실은 늘 잘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숫자가 줄면은 교섭권이 빼앗기는데, 그런 교섭권이 빼앗기는 때도 사실은 동아리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면은 그 조합원들이 유출되는 걸 그만큼 막아낼 수 있고, 그걸 막아내면 사실은 잠깐 주춤해도 사실 어용노조가 생길 때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에 굉장히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 안 해도 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구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구슬리는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이 유출이 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용노조가 교섭권 가져가면은 결국에는 처우가 나빠지거든요. 그럼 나빠지면은 다시 조합원들을 조직할 수 있을 만한 최후의 동력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수노조를 다시 획득하는 과정들도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사실은 조합이 꼭 사업장 내에서만 동아리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장 내가 소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 바깥에서 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 지부나 그 인근 사업장들을 몇 개를 묶어서 동아리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사업장 담벼락을 넘는 과정이 저는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업장 내로 국한하면은 약간 소수들만 즐기는 취미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장 내에서 동아리를 구성하기 또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좀 규모가 뭐 예를 들면 1000명 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이 하는 취미 활동이다. 그러면 1000명 중에는 그래도 한 100명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뒤풀이도 가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 사업장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아, 이 사업장 지금 투쟁한다는데 나랑 같이 동아리 활동했던 사람들이 투쟁한다는데 그럼 내가 한번 가야겠다. 내가 한번 몸이라도 대야겠다. 한번 자리라도 만들어야겠다. 아, 그래, 내가 피켓팅을 한번 가볼까. 등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서 활동을 하면은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사실은 동아리를 만들려면 지역 중심으로 동아리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봉산에 나무를 베서 편백숲을 심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행동을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업을 좀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혹은 뭐 독거노인 지원 사업 같은 걸 좀 해보지 않을래? 혹은 저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다는데 거기에 봉사활동 하러 가자. 같은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저희 사업장 내에서도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게 사실은 노동조합의 이미지도 바꿔낼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이기주의도 좀 없애가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객체화되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활동하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일상활동의 힘이고 노동조합이 사실은 큰 고민을 잘 못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속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일상활동에는 사실 좀 원칙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일상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거는 꼭 지켜져야 된다. 예를 들면 활동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회장이 한번 어디 여행 가자라고 해서 끝나는 사업이 되면은 사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내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간부 몇 명만 모여가지고 여행지 선정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지속적으로 뭐 우리가 분기별로 여행을 가자.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자. 이런 과정들이 저는 오히려 더 소중하다. 어디 여행 가서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 그럴 때 일상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정서를 사실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의 연령이나 조합원들의 뭐 성별이나 뭐 성적 지향이나 뭐 그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조합원들의 취향이 적응될 수 있는 활동만이 사실은 자기 취향에 맞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내는 과정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환대를 기초로 한 동아리를 좀 형성을 해야 된다. 사실은 사업장 내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은 비조합원 참여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우리 산행을 하는데 너 산행 좋아하니까 한번 같이 가자. 그럼 뭐 그런 날은 조끼 벗고 가도 돼요. 조끼 노동잡 조끼 그런 날 하루 벗어서 괜히 입고 가가지고 위화감 조성하시지 마시고 하루는 벗고 가가지고 같이 그런데 너네 지부장 좀 마음에 들지 않지 않냐. 우리 요런 거 하고 싶다. 라는 제안을 할 수 있는 환대를 기초로 한 동아리 활동을 하자. 그리고 서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배제하지 않는 평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느 사업장이라고 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족구를 하시다가 내가 잘해서 이겼니, 네가 잘해서 이겼니로 술을 드시고 싸우셔서 경찰서에 갔어요. 이러면은 조직이 깨진다. 차라리 안 하더니만 못하다. 그래서 서로는 잘못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잘한 점만 좀 말해주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일상활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일상활동할 때 늘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주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상활동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예문선
이라고 하고, 하나는 일상 동아리 정도로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문예, 선동 이러면은 사실은 그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시거나 뭐 기본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래패, 몸집패, 풍물패 등 사실은 노동조합 조합 활동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동아리들이에요. 그 노동조합이 집회를 나갔는데 집회를 2시간 동안 발언만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해서 춤이라도 좀 같이 군무라도 쳐보자. 노동조합에서는 몸짓이라고 하는데 몸집회라도 한번 해보자. 혹은 노래, 민중가요 공연을 좀 해보자. 혹은 뭐 일반 가요 부르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 댄스 추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사실은 행진할 때 그냥 행진하면 심심하지 않냐. 장구라도 치자. 꽹가리라도 치자. 그러면서 풍물패들이 예전에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사실은 저희 조합에서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 구성이 돼서 사실 노동조합이 돈도 예산도 투여합니다. 몸짓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사업이고, 풍물 같은 경우는 지회에서 좀 자체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노동조합의 투쟁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문예 문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이제 노래패의 경우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사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사실은 철의 노동자나 뭐 파업가 뭐 이런 노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김호철 작곡가가 이제 학생운동권 노래를 부르는 게 사실은 노동자들 정서랑 너무 멀다 해서 만들어낸 노래가 첫 김호철 동지의 첫 노래가 철의 노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구로동맹 파업이라는 파업이 있었는데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이었는데, 그곳에 같이 이제 투쟁에 합류했던 김호철 동지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 생각을 내가 못했구나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딸들아 일어나라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김호철 동지의 초창기 곡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민중가요들이 그 노동자들 중심으로 기존의 학생운동권들만 부르던 노래가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들의 정서에 맞춘 노래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문예 문선이 사실은 노동조합의 집회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동아리는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축구도 있고 당구도 있고 그냥 또래 모임도 있고 요리 모임도 있고 뭐 뜨개질 모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조직화나 상당 부분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형태의 동아리 활동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동아리 활동 사진들을 좀 몇 개 추려왔어요. 주로 문예문선으로 한 3장을 추려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풍물패고요. 저희 몸집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몸집패 이분들 조금은 강제적으로 좀 시작을 한 게 있는데, 물론 결의를 하셨지만 시작을 하시더니 이거 왜 안 하냐, 열심히 하라, 너희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저희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집회 때마다 이제 공연도 해주시는 좀 훌륭한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조끼가 사실은 이 노동조합 조끼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익숙한데, 되게 이 청년 조합원들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무슨 활동을 했었냐면은 조끼 꾸미기 대회라고 조끼에다 여러 가지 배지를 달던가 패치를 붙여서 좀 조끼를 꾸며서 상을 줘보자,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조끼 꾸미기 대회 사진입니다. 뭐 일상활동 동아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링 저희가 찾고, 뜨개질은 거의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 밑에 있는 음식 사진들은 사실 저희 조합원들이 다 만든 음식이에요. 뭐 맛집 탐방을 가신 게 아니라 저희 조합원들이 이제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자기들 모여가지고 자기들 먹고 싶은 음식 만들어서 좀 나눠 먹는 사진이고, 그 뒤는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일상 동아리 활동으로 역사기행 같은 걸 갑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사적이나 혹은 노동운동 사적들을 좀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처음에는
재미없을 것 같다고 거부하시더니 뭐 이제는 왜 안 가냐고 물어보시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으로 몇 개를 추려왔는데요. 이거는 저희 조합원이 하는 사진인데 좌측 상단 같은 경우는 저희 조합원 사진이네요. 좌측 상단 같은 경우는 저희 고아원 방문을 매달 해요.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고아원 가가지고 청소하고 뭐 기본 빨래 밀린 것 좀 도와드리고 대청소하고 그런 과정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곳이랑 딱 연계해가지고 매달 그쪽으로만 가고 계세요. 그리고 밑에 사진들은 이제 지역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김장 나누기, 김장 만들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아마 경남 일반 노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역에 그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가가지고 자장면을 야외에서 만들어서 배식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사실은 이게 사실 돈 들고 연차 써야 되고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사실 교섭을 해서 따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가 돈이랑 우리 연차 보장을 해라. 그러면 이거 노사가 동의해서 봉사활동 가는 걸로 홍보하고 우리는 사실 봉사활동하고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기 고아원이랑은 계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계약은 아니죠. 저희가 그 사업체에 요구를 해가지고 연차가 아니라 그냥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에 나와서 그날 일할 수 있게, 그날 봉사할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 놓은 사례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조합이 애초에 그런 기금을 따내기도 합니다. 단체협약에 그러니까 노사 상생기금을 노사가 그 상생활동, 지역과 상생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금들을 이거를 돈을 줘라. 그러면 너네도 이거에 대해서 홍보해도 좋고 우리는 뭐 지역에 공헌을 할 수 있어서 좋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해서 사실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큰 돈이 아니면은 생각보다는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는 사실은 사업장 몇 개밖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아예 상생기금을 최소 얼마라도 타결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 상생기금 타결을 안 하면 단체 협약을 타결을 안 시키거나 임협을 타결을 안 시키는 사업장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 정도로 좀 위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민주일반 노조가 사실은 좀 영세 사업장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조금 아직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일상활동을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저희 그 원어민 강사 지회 사진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E2 비자를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비자가 묶여 있는 형태라 그 제한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최고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분들이 한국어를 거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9 비자를 받고 오는 동지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좀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영어를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 내에서 한국어 쓰지 마라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영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특권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그냥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미안해하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언어를 못 하셔서 이거를 한국어 교육 강좌를 할까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희 사업장 내 젊은 동지들도 많아요. 저희가 비정규직을 조직하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좀 더 일자리가 좀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년 동지들도 많은데 그 동지들 중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동지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서로 언어 교류를 하는 동아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25년에는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가 조금 웃자고 넣어놓은 사진인데요.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사실 이게 사실은 노동조합이 건 사진이 현수막이 아니라요. 이게 재개발 조합장이 건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은 재개발 조합장이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사실은 조합원들이 지회장이 대신해주는 활동이 아니라, 위원장이 대신해주는 활동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가 참여하는 활동이 돼야 조합이 늘 완성 있고 결속력 있게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조합원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일상활동, 다양한 일상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설득을 해보는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경험들을 해야 된다. 사실 저희가 뭐 여기는 사진에 안 넣어놨는데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조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단지에서 이제 단협도 하고 해고도 막아낸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단협은 체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노동조합 생기고 나서 회식을 가시면서 그 일상활동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민주노총 하면은 도깨비 같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내가 노동조합 와가지고 70년 넘게 이제 70살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인간 대우를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저는 조직이 없어져도 그 사람이 한 명의 활동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남을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스스로가 조합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산업의 역군으로서, 이 사회의 역군으로서 주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일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저희 노동조합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그 지역 노조를 지향하고 있는 일반 노조라고 합니다. 지역을 지향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산별 노조가 결국엔 못 묶어내는 곳들을 조직을 하려면 좀 더 영세한 사업장, 비정규직, 사실은 노동조합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업장들을 조직을 하려면 그러면 그 사업장 내에서 갇혀서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없다.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서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나아가 우리가 조합원들이 지역의 정치의 기반이 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영세 사업장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모토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일반 노조들이 IMF 이후 비정규직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때 생긴 노동조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지역에서 지역을 바탕으로 한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지역의 시민들과 어떻게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 사업 준비해 주신 문화연대 동지들 그리고 공공상생연대기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4학년도 2학기 호흡포럼 발표회에서 발표를 맡은 서강대학교 인권실천 모임 노고지리 소속 정이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서로 다른 몸으로 어울릴 권리라는 제목으로 서강대학교 라인댄스 수업에 발표를 맡았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저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개요를 말씀드리고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뒤 제가 이제 퍼실리테이터를 맡으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의 고민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허체육관은 문화연대와 각 대학 노학연대 단위가 함께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인데요.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스포츠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스포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대학 청소노동자와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강대학교 호흡체육관 프로그램은 22년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2년에는 여성노조 소속 선생님들끼리 모이셔서 요가 수업을 진행을 했고 23년부터는 선생님들께 하신 요가 그리고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배구 수업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1학기까지 배구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24학년도 2학기부터는 라인 댄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3년도 2학기부터 이번 학기까지 1년 반 동안 호흡체육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라인 댄스 수업 퍼실리테이터를 맡았습니다. 23년도 배구 수업부터 이제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같이 한 단위가 이제 인권실천 모임 노고지리였습니다. 저 역시 노고지리를 통해서 호흡체육관을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점심시간에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해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활동은 여전히 재밌고 신나고 활동하고 나면 몸도 굉장히 가벼워지지만 동시에 뭔가 가볍지만은 않은 연대, 권리 이런 무게 있는 말들을 경험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활동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24학년도 2학기 수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그리고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서강대학교 학생 연습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PPT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연습실 사진이고요. 이제 학생은 3명에서 4명, 그리고 여성노조 소속 청소노동자 선생님이 14분에서 15분, 그 다음에 선생님 1분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라인 댄스는 기본적으로 줄을 맞춰서 추는 군무입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에선 저희 이제 완전 비기너여가지고 초급 단계에서는 똑같은 동작을 4개 벽을 돌면서 반복을 하는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작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하체를 많이 쓰고 또 방향 전환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몸짓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이제 머리랑 몸이랑 같이 가도록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서 2주일에 노래 한 곡 정도 익히는 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주로 좀 템포가 빠르고 신나고 여사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평행선, 이제 이찬원 씨의 트위스트 고고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고 또 이제 뭐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뭐 너나 좋아해, 뭐 다이아나,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식으로 신나는 노래부터 팝송까지 되게 좀 스펙트럼이 넓게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평행선이란 노래가 동작도 다양하고 기본기를 많이 써가지고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전 이제 1년 반 동안 호흡체육관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느껴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연대라는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호흡체육관은 원래 팀 스포츠를 하면서 팀끼리 팀워크를 기르는 어떤 목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인 댄스라는 운동을 이제 처음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팀별로 하는 스포츠가 아닌데 조금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 학생단체 노고지리에서 노학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학생과 노동자가 만나는 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일상적으로 친해지는 것 혹은 같은 의제를 가지고 연대하는 것 이외에도 친해지기도 하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을 찾아나가는 게 앞으로의 노학연대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호흡체육관은 그런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답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얼굴 보고 이름 외우고 이제 박자 같이 맞추고 모르는 동작 알려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기억을 공유하니까 학교 안에서 어디서 만나도 반갑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여사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었는데 원래 친했던 선생님들하고는 더 친해지고 또 못 뵀던 다른 건물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계속 인사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연대라는 게 같은 의제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를 돌봐주는 일도 사실 연대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호흡체육관을 통해서 선생님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문제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프시지 않는지, 혹시 학생들 중에 무리하게 구는 학생들은 없는지, 또 애들이 쓰레기 이상한 데다 버리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을 저절로 가지게 되고 또 친구들하고도 야 여기 뭐 금순쌤 청소하시는 구역이니까 우리 깨끗하게 쓰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연대의 문제를 학생과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서로 돕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혹은 가치 있기 때문에 연대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우정이나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의 감각을 배운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권리의 문제입니다. 좀 이제 운동을 하고 다들 이제 일하러 들어가시니까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괜찮다. 이거에서 너무 산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나는 어제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연습하고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즐겁게 저희 선생님들이 수강을 하고 계시고 저희 톡방이 있는데 거기 톡방에서 이제 라인 댄스 어제도 영상이 올라왔는데 라인 댄스 영상 같은 것도 막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마주칠 때보다 더 좋은 기분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고 즐거워하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활력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권리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스포츠권이라는 개념을 호호체육관을 하면서 처음 배웠었는데 이제 스포츠 기본법에서는 기본권 중 하나로 스포츠권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개인의 돈이나 여유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운동할 시간, 장소, 뭐 접근권,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나 여유로만 스포츠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기반이 스포츠를 즐기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걸 호호체육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은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삶에서 건강과 왜 이제 빵으로만 살 수 없고 장미가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건강과 즐거움이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어떤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되게 스포츠와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몸으로 만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라인 댄스가 이제 저는 배구도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라인 댄스가 좋았었던 건 서로 다른 몸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점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목표는 승리이기도 하지만 내 몸을 즐겁게 운용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또 라인 댄스는 이제 저희가 어떤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더 내 몸에 좀 맞는 동작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수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과 노동자가 같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픈 동작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무릎 안 아픈 사람은 하고 무릎 아픈 사람은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무릎 아픈 사람도 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가 보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조금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라인 댄스 되게 좋아하셨고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면서도 배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뭔가 책임감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터로 원래 처음에 활동할 때는 수업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댄스 수업이다 보니까 다 같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날 수업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참여하고 즐겁게 하고 독려하는 것까지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재밌을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계속 살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너무 재밌어요 라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청소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를 이제 하문주 선생님이 하시는 실태조사를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만나러 건물마다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오면은 뭐 노래도 틀어주시고 춤도 좀 춰보라고 하시고 쑥떡, 삶은 계란 이런 것도 이제 챙겨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선생님이랑 학생들도 친해지고 선생님들끼리도 친해지시고 학생들끼리도 되게 많이 친해져서 저는 학교 생활이 되게 넓고 깊어지는 경험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호호체육관 너무 좋고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PPT에 있는 분은 이제 저희 선생님인데 사진이 멋있어서 넣었습니다. 호호체육관 정말 좋고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고민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장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먼저 춤추는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춤추는 게 이번 활동을 통해서 되게 좋아졌는데 멋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춤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좋아하는데 멋쩍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프로그램의 즐거움을 알리고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어떻게 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업을 지속시킬까 하는 고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고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공간도 학생 연습실을 이제 매주 빌려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학 때도 선생님들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방학 때 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엄청 계속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저도 계속 하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안정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학교 안에 장착을 해야 선생님들이 더 즐겁게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이제 인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즐거움이라는 급진적 권리라고 이제 PPT에 써두었는데, 저는 호흡체육관을 통해서 운동이나 삶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게 돈 있고 여유 있고 뭐 성격 좋은 사람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될 권리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다 즐거움을 느끼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권리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삶을 이제 갉아먹는 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연대와 우정을 증진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급진적인 권리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이 일상생활에서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조금 그런 생각을 호호체육관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호체육관 같이 해준 노고지리 친구들, 즐겁게 가르쳐주신 박연수 선생님, 그리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신 서강대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친해지고 즐거워할 기회를 주신 문화연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함은주입니다. 저는 문화연대의 의뢰로 대학 청소 노동자의 스포츠권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연구의 연구 책임자로서 본 연구를 진행했고 또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본 연구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일상과 그 문화 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노동자의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명령된 노동만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일치하는 자발적 활동으로서 자율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포츠는 자율 노동으로서 자기 돌봄과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연대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문화연대는 자율 노동으로서 스포츠의 이러한 가치가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특히 복합차별로 인해 스포츠에서 소외되는 집단으로서 대학의 청소 노동자에 집중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를 돌보고 노동의 공간을 여가와 자기 돌봄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스포츠를 통해 향유의 시간을 나누는 호호체육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 노동자의 스포츠권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노동자의 일상과 문화 환경 개선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호체육관 프로그램의 효용 및 노동운동의 의제이자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문체부가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하는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항을 수정하여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 결과도 비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 청소 노동자의 스포츠 참여 실태 및 스포츠권에 대한 인지 및 태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호우체육관 참여 대학의 청소 노동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 분석에는 194명의 자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중 9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대상 및 연구 참여자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50대와 60대가 주류를 이루었고, 근무 기간도 5년 초과 15년 이하 사이가 약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층 면접의 연구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연령은 50대와 60대, 그리고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에서 15년까지 다양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청소 노동자의 건강 및 체력에 대한 인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대상 중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46%였고 7%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6%가 건강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력 상태에 대해서도 연구 대상인 청소 노동자들은 31%만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는 61.5%가 체력이 좋다라고 인식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에서 파랑색과 자주색이 건강하다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약 46% 정도가 건강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체력 상태에 대한 인식도 체력이 좋다라는 인식이 파랑과 자주색이거든요. 31% 정도만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그래프는 건강 및 체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건강 및 체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응답에 청소 노동자들은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보충 순이었는데요. 참고로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건강과 체력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체력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심층 면접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연령에 따른 신체 노화 증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강 상태라든가, 또 혹은 청소 노동이라고 하는 반복 신체 활동으로 인한 통증과 질병의 영향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은 호흡체육관 같은 프로그램을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가도 운동을 통해서 재충전이 된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운동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해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 노동자들의 건강 및 체력 유지 방법 수행 정도에 따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건강 및 체력 유지를 위해서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은 금주 및 금연으로 그 응답자의 60%가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잘 수행,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합한 결과입니다.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과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 보충이 각 35% 정도로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충분한 휴식 및 수면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8%로 기타 1%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금주 및 금연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는 청소노동자의 응답 비율과 유사했습니다. 다만 충분한 휴식 및 수면이 58%,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 보충이 55.4%, 또 규칙적인 체육 활동이 39.1%로 규칙적인 체육 활동이 가장 낮은 것이 차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생활권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생활권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 노동자 비율은 80%이고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 스포츠 시설은 공공체육시설 30%, 학교체육시설 16%, 직장체육시설 14%, 민간체육시설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가 자가시설을 이용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 스포츠 시설로는 공공체육시설 28.3%, 민간체육시설 23.4%,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 9.9%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선택한 스포츠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거리상 가장 가까워서가 4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33%로 가장 많이 꼽은 이유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도 본인이 선택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가 거리상 가까워서가 38.3%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54.7%로 이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그 파이 그래프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스포츠 인프라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노동자들이 선택한 스포츠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거리상 가까워서가 41%로, 그리고 이용료가 저렴해서가 13%, 전문적 체육시설을 갖추어서가 10%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33%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관련 강좌 및 강습 경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생활체육 관련 강좌 또는 강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호호체육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좌 및 강습 기간은 1년 이하가 33%였고요. 강좌나 강습에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은 무료가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20.8%만 생활체육 관련 강좌 또는 강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강좌 및 강습 기간은 3개월 미만과 9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27.5%로 높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저희 조사 대상자인 청소 노동자의 강좌 및 강습 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호호체육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그 연구 결과의 그 파이 그래프 그림입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사 대상자 중 생활체육 관련 강좌 및 강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강좌 및 강습 기간이 1년 이하가 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 및 강습을 받아보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41%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생활체육 강좌 및 강습 경험과 관련한 심층 면접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호호체육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한 뿌듯함이라든가 재미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다른 학교의 그 강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전해 듣고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러웠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굉장히 반갑고 고마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을 하나 이렇게 들었을 때 서브를 못 한다든지, 그리고 '이걸 내가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강습을 통해서 그것이 그 성공하는 경험을 했을 때의 뿌듯함과 재미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 주셨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동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아줌마 되고 할머니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다. 이런 경험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규칙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 49%로 그리고 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2% 그리고 무응답이 8%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참가하는 스포츠 활동으로는 걷기, 근력 운동, 등산, 라인 댄스, 배구, 수영 같은 것들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응답자의 43%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여유 시간 즉 여가의 증가가 25% 그리고 건강 상태 개선이 24% 체육 시설 접근성 확대 20% 순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규칙적 스포츠 활동 여부를 그 파이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게 약 그 50%가 채에 못 미쳤었는데요. 참고로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최근 1 년에 그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살펴봤을 때 62.4% 였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 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은 32.2% 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약간의 좀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그 그래프와 설명입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1 순위로는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을 55%가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2 순위로는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3 순위로는 스트레스 해소 14%, 동료와의 유대 강화 12%,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 11%, 운동 수행 능력 향상 11% 등으로 골고루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월 평균 스포츠 활동 경비는 없음이 34%로 가장 많았고 3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가 20%, 5만 원 초과가 10만 원 이하로 18%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그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는 체육활동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을 77.8%가 가장 그 많이 응답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가 45.5%였고 여가 선용이 3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층 면접 그 결과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특히 그 저희 청소 노동자들의 응답에서는 그 3 순위로 골고루 나타나긴 했지만 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동료와의 유대라든가 연대 이런 것들을 그 3 순위에서 굉장히 좀 그 골고루 응답한 비율로 나타났었는데요. 심층 면접 자료에도 그런 유사한 그 응답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 먼저 여기 소개를 그 해 보면 어 저하고 일을 같이 안 해본 언니도 그때 신청을 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짝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무리에서 내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같이 그 언니들하고도 호흡을 하고 공을 주고받고 토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언니들이 굉장히 그 친숙해졌다. 그리고 친밀해졌다. 그런 그 맥락의 응답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호흡체육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린 탁구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배워서 그렇게 친목 도모도 되고 흥도 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나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운동을 할 때는 마음이 모아지잖아요."라는 응답을 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전혀 모르던 선생님들도 같이 만나서 얼굴을 익히고 이름도 알고 그냥 "너무 유대관계 같은 걸 맺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응답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소 노동자의 스포츠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그 59%가 스포츠권에 대해서 몰랐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가 건강한 삶이나 자기 돌봄, 그리고 일상의 활력,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와 연대, 노동자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노동인권의 의제로서 스포츠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76%가 동의한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런 결과에 대한 그 파이 그래프 표시인데요. 특히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는 건강한 삶 68%, 그리고 자기 돌봄 43%, 일상의 활력 60%,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와 연대 55%, 노동자 문화 형성 50%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스포츠권이 의미 있는 관계와 연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포츠권이 노동자 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이 그래프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진짜 더 몰라요. 일반 노조 조합원들이라고 하시는데,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호흡하고 이러니까 막 언니, 언니 소리도 막 나오고, 언니는 어디서 근무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공간에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같이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한 건물에서 이동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건물끼리의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호흡체육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서로 교류를 하게 된 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수 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조원들끼리 교류가 거의 없고, 또 특히 이렇게 가치관이라든가 그 노조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들도 약간씩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같이 노조들 구분 없이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노동인권의 의제로서 스포츠권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응답자를 표시한 파이 그래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자의 76%가 노동인권의 의제로서 스포츠권을 다루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그 대학 내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여러분이 인제 좀 다양한 답변, 인터뷰에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예를 들면 "헬스장이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써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될걸?"이라고 말을 편하게 하기도 했고, 또 "학교 구성원이니까 헬스장은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근데 그 헬스장을 쓰게 되면 샤워실 같은 것들을 쓰면 같이 일을 하는 그 이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가 샤워실을 한 번 더 청소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 주면, 그러면 '쪼끔 더 자유롭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면서, 근데 이 호흡체육관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학교 안의 시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복지시설이야. 학교 구성원으로서 청소 노동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게 의제가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제 이 마지막으로 결론? 아직 그 연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 호흡체육관을 통해서 청소 노동자들이 그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그 마력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뭔가 재미와 뭔가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스포츠하는 즐거움을 아는 삶을 인제 인식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행복 추구권으로서 스포츠권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그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고 노동자의 그 일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호흡체육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각자의 그 노동과 개별적으로 분리되었던 일상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와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가 연결과 연대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 노동 인권의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 결과에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이 연구 참여자분들, 그러니까 즉 청소 노동자분들이 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학생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기뻤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호흡체육관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학생들을 그냥 바깥에서 일상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만나고 그러면 굉장히 더 반갑고 좋더라.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로 그 좀 공감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의제를 그 같이 공감하고 의제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더 증진한 것 같다. 예. "더 많은 교류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학교 안에 노동자와 노동자가 만나는 시간이 그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와 노동자들이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예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노조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노조원들끼리 거의 교류도 없고 또 어쩌면 갈등이나 반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듦으로 인해서 혹시 그 복수 노조 그러니까 노조가 달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서로 좀 공감하고 같은 의제를 좀 다루는 데 있어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노조는 단일 노조이지만 그 말하자면 정규직 그 사무직 교직원들하고의 교류가 거의 없는데 우리가 탁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교직원들도 관심을 가지더라. 그러면서 "좀 같이 해 보자."라는 말들을 건네기도 하고 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 일반 교직원들하고의 교류도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 개인들의 연결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노노의 연대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도 그 삶의 기술로서 스포츠 리터러시가 되는 경험을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호흡체육관 하면서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해 보니까 되더라. 이게 막막했는데 해 보니까 되더라. 내가 저 공을 네트를 넘길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네트를 넘어가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러니까 즉 뭔가 성취의 감각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스포츠만큼 또 좋은 게 없는데 일상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그 삶의 다양한 기술들을 익히는 감각들을 경험하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배구를 그래도 자기가 배구를 배워 봤다고 중계 방송에서 배구가 나오니까 그렇게 반갑더라. 그리고 "내가 저걸 넘겼는데 저거 저렇게 하는 거였어." 하면서 중계 방송을 되게 재미있게 열심히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폭이나 다양성이 훨씬 더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일상에서 이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그 스포츠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호흡체육관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임은 굉장히 스포츠가 그러니까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임은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가 노동자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와 연대를 위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좀 발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노동 의제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노동 운동의 전환 의제로서 스포츠는 굉장히 참신하고 훌륭한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하고 정책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예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